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까지. 때로는 이 관계가 힘이 되어주지만 반대로 큰 피로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좋았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함께 있을수록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감정을 혼자 참아내곤 합니다. 이 관계를 놓지 못해 속으로 쌓아두다 보면 점점 나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의 피로를 줄이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간관계 속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관계 피로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고 또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6가지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거리두기, 관계의 시작입니다. 영희 씨는 오늘도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옆집 아이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였지만 아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아이는 장난감을 하나 손에 들고는 우리 엄마가 여기서 놀래요. 라며 들어오더라고요. 영희 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옆집 아이가 너무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에도 혹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엄마가 여기서 놀래요. 라고 웃으며 들어오곤 했죠. 귀엽지만 예상치 못한 방문이 반복될수록 영희 씨는 점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덜 했을까요?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니 어디 갔다 왔냐고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요즘 자주 다니시나 봐요? 오늘 뭐 사오셨어요? 라며 장본 품목 하나까지 궁금해하는 이웃의 질문에 영희 씨는 점점 더 피곤해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되는 기분에 대답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나 가족들이 놀러와 집 앞에서 잠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이웃이 불쑥 다가와 이것저것 물어보며 대화에 끼어드는 겁니다. 영희 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가족과의 시간마저 방해받는 느낌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희 씨 같은 상황에서는 심리학적으로 개인적 경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경계가 없으면 마치 집에 문이 없는 것과 같아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웃처럼 자주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피로감이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죠. 심리학자들은 경계 설정을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계가 불분명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타인의 요구와 개입에 쉽게 휘둘려 스트레스를 끌어안게 됩니다. 경계는 차갑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 앞에 담을 세우고 문을 두는 것처럼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서로의 선을 지킬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죠. 조선시대 학자 교산허균도 경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람과 사귐에 있어 마음을 모두 열지 말고 때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말은 관계를 지나치게 허용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선을 정하는 것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경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선 자연스럽게 언어로 나의 기준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불쑥 찾아오는 이웃에게 아이가 너무 이른 시간에 오면 준비가 안 된 상태라 힘들 때가 있어요. 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기준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내가 정한 경계를 의식하게 되고 그 선을 지키려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방문 시간을 미리 약속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음번엔 미리 시간 맞춰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방문 규칙을 제시하는 거죠. 또는 메시지나 전화에 즉각 답하지 않고 여유를 두고 답해 상대가 나의 반응 시간을 존중하게끔 하는 것도 경계를 설정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면서 필요한 방법은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아니오를 확고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제가 불편할 수 있어요와 같은 간단한 이유를 덧붙이면 상대에게 나의 기준을 설명하면서도 강한 거부감 없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대가 여전히 자주 찾아온다면 아침 시간에는 방문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얼굴을 보지 않고 카톡으로 전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쯤은 여기까지가 나의 공간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가 바로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경계는 차갑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따뜻하게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완벽한 관계는 없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철수 씨는 오랜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이니 서로 편하게 지내왔지만 언젠가부터 친구들의 다른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특히 동창 중 한 친구는 약속 시간을 맞추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매번 모임 시간이 되면 미안. 좀 늦을 것 같아. 라는 메시지가 도착하곤 했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지만 1년 내내 반복되다 보니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꾸만 어긋나는 친구의 행동에 실망이 쌓이는 것도 사실이었죠. 이번 모임에서는 또 다른 친구가 본인 얘기에 집중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각자 오랜만에 만났으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대화가 계속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철수 씨는 조금씩 지쳐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친구들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이상 즐겁지만은 않게 느껴졌죠. 사람은 누구나 관계에서 작은 기대의 씨앗을 품고 살아갑니다.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며 무의식 중에 마음속에 기준을 세우곤 하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피로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가볍게 덜어내듯이 기대를 줄이면 상대가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실망감이 적어지고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도 훨씬 완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다른 성격과 습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관계의 긴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각자 다른 환경과 경험 속에서 자란 성격과 행동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가 행동하길 바라면 오히려 내 스스로가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이 커져 스트레스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더라도 저 친구는 원래 약속을 여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다음 약속에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불필요한 실망이 줄어들어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것이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적당한 기대와 너그러운 이해는 오히려 관계의 매력을 발견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오히려 이 차이를 통해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라. 이 말은 상대의 처지와 관점에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완벽한 기대를 내려놓고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친구가 약속에 늦고 대화를 독점하는 것도 그 사람의 특성과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긴다면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 씨 같은 상황에서 기대를 조절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내 기대치를 스스로 낮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며 오늘도 늦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의 습관을 미리 예상하고 그 시간 동안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여유롭게 기다려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이와 다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 대화 중에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주로 하더라도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가 보네. 라고 가볍게 받아들이게 되죠. 나와 친구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관계의 피로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운함은 가볍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운함이 쌓여 단절로 변하기 전에 유쾌한 톤으로 이번에는 네 얘기 많이 들어서 좋았어. 다음엔 내 얘기도 좀 들어줘? 라고 가볍게 말해보세요. 관계에 큰 부담 없이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서운함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서로의 다른 모습,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관계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관계를 이어나갈 때 그 사람과의 시간은 더 소중해지고 다름이 오히려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소수의 깊은 관계보다 여러 사람과의 얕은 관계를 지향하세요. 영희 씨는 평소 소수의 깊은 관계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맞추는 것이 익숙했죠.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영희 씨를 가장 먼저 찾곤 했고 영희 씨는 친구의 감정을 함께 느끼며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었죠. 하지만 모든 대화가 깊고 무거운 문제로 가득 찬 대화가 되다 보니 영희 씨의 마음도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자신의 감정도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혼자 있을 때조차 친구의 고민이 마음에 남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점점 깊은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피로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반면 영희 씨가 우연히 참석한 한 친목 모임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오간 대화는 심각한 고민이나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각자의 소소한 일상과 가벼운 안부를 나누는 담백한 대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고민은 없었지만 그 대신 작은 웃음과 부담 없는 가벼움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웃고 즐기기만 해도 충분했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심지어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상쾌한 기분이 오래 이어졌고 오랜만에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었죠. 부담이 아닌 순수한 즐거움으로 다가온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의 감정적 거리두기가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감정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내 일처럼 느끼게 되는 감정 전이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친구의 고민이 어느새 내 고민처럼 느껴지고 감정을 나누는 관계는 무겁고 깊게 이어지다 보니 결국
나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수의 깊은 관계는 물론 소중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나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여러 사람과의 얕은 관계는 이 같은 감정적 소모를 줄이면서도 관계의 가벼운 분산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넓고 가벼운 인간관계는 정서적 유연성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감정적 회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과 소소하게 웃고 안부를 나누다 보면 상대의 감정을 깊이 흡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자연스럽게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과 얕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감정적 여유를 되찾고 일상의 활력을 채워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철학자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물처럼 맑게 흐르게 하라. 지나치게 깊고 무거운 관계는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지만 얕고 가볍게 흘러가는 관계는 맑고 유연하게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가벼움은 우리에게 관계의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희 씨처럼 여러 사람과의 얕은 관계를 지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양한 모임이나 이벤트에 부담 없이 참여해 보세요. 너무 깊게 몰입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에 집중하며 여러 사람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작은 관심과 소소한 질문으로 작은 대화를 이어가며 관계의 씨앗을 심는 것도 좋습니다. 익숙한 사람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기대기보다는 가벼운 유대감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면 지나치게 깊게 얽히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깊고 무거운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과 가볍게 웃고 대화하며 맑고 가벼운 인연의 물줄기를 즐겨보세요. 예상치 못한 소소한 인연들이 모여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을 주고 때로는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남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가족일수록 정서적 분리가 시급합니다. 영희 씨는 성인이 된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걱정과 답답함이 뒤섞인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업 후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바쁘다고 하더니 이제는 회식이나 모임이 잦아져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곤 했죠. 처음에는 자녀의 사회생활이라고 이해해보려 했지만 매일같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고 걱정도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자녀를 보며 영희 씨는 이러다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피곤한 기색으로 엄마, 회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짧게 대답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평소 자녀와는 사이가 좋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라 자녀의 이런 반응에 영희 씨는 더 섭섭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걱정과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나도 조금 물러서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심리학에서는 성인 자녀와의 정서적 분리가 자녀가 진정으로 독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실패도 성공도 스스로 경험해 나가는 훈련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녀가 걱정되고 어릴 적처럼 돌보고 챙겨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부모의 개입이 지나치면 자아를 온전히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실수하면서 배울 기회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개입할 때 자녀는 부모의 기대나 감정에 얽매이게 되어
독립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는 힘을 기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아 독립의 길이라고 부르며, 이 길은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서 자녀를 지켜봐 줄 때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부모의 걱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녀의 삶을 응원할 때 자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아를 단단히 만들어가게 됩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각자 지켜야 한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각자의 마음을 지키고 서로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클수록 자녀가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을 독립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영희 씨 같은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분리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간단한 안부만 묻고 넘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녀가 늦게 귀가할 때 오늘은 어땠니? 정도로 가볍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스스로 이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정서적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와의 대화에서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네가 바쁘니까 걱정되지만 그래도 잘해낼 거라 믿어. 라는 말로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 보세요. 부모의 조언이 강해질수록 자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부모의 응원과 신뢰를 전달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게 기대거나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나만의 생활을 즐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녀가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 역시 독립적인 취미나 일상을 즐기며 감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도록 돕기 위해 부모도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법입니다. 가족일수록 적절한 정서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가 물러서서 지켜보는 일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편안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직장 동료는 동료일 뿐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세요. 김 씨는 같은 회사에서만 20년째 일하며 경험과 신뢰를 쌓아온 베테랑입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팀 회의에서도 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다 보니 동료들 사이에서 친밀한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업무 외 시간에도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함께하며 회사 사람들과 일 외에도 부대끼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집에서도 온전히 쉴 수 없는 느낌이 들었죠.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이 김 부장님, 다음 주말에도 같이 모임하시죠. 라고 권유하는데 이미 피곤이 누적된 김 씨는 속으로 주말만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과 워낙 가까운 사이인 만큼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결국 김 씨는 주말 약속까지 잡게 되었고 점점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몸과 마음이 지치는 기분이 커졌습니다. 동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고민하게 된 김 씨는 어느 선에서 이 관계를 조절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직장 내에서도 정서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료와의 지나친 친밀감은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를 무너뜨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감정적 소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동료와 사적인 시간까지 지나치게 얽히면 어느새 직장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중요한 균형을 잃게 되죠. 이를 정서적 에너지 관리라고 하는데 필요할 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동료와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친밀감은 오히려 직장 생활의 피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사적인 시간을 통해 감정적으로 회복할 여유가 필요합니다. 타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지혜를 소모할 뿐,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너무 많은 대화와 사적인 교류는 오히려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관계의 선을 유지하는 것이 동료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김 씨 같은 상황에서 동료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업무 외 시간에 동료가 개인적인 모임을 제안할 때 정중히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가족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빠질 수 있죠. 사적인 일정을 이유로 들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친밀함을 유지할 때는 대화를 업무 관련으로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가 사적으로 흐를 때는 자연스럽게 업무로 다시 넘어가며 관계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점심을 따로 먹거나 회사 근처에서 산책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면 동료들과 필요한 만큼만 교류하면서도 정서적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과 직장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사적인 시간만큼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6번째, 단절이 아닌 연결의 지혜, 나이 들수록 필요합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 인간관계를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원하지 않는 관계는 쉽게 끊고 지냈죠. 바쁘게 살아가며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도 많았기에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고립감 같은 감정은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김 씨는 서서히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각자의 삶에 바빠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득 이대로 모든 것이 단절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지만 이제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날 때마다 마음 한켠에 허전함과 상실감이 깊이 남았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삶의 활력과 기쁨도 서서히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연결망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단절되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공백을 쉽게 메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곧 삶의 안정감과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단절된 관계는 마치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을 주며 이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관계 단절이 우울감과 무기력감, 면역력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신체적 효과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만성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인간관계의 상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관계 속에서 얻는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활동과 만남으로 활력을 얻을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이러한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삶의 안정감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이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단절보다는 연결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철학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한 번 심는 것으로 자라지 않듯 사람과의 관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해야만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고 가꾸는 일은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지혜가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는 일처럼 우리도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벼운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으로 관계를 이어가 보세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지인에게 짧은 안부 인사만으로도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만의 소소한 모임을 만들어 일상 속에서 가벼운 교류를 이어가 보세요. 너무 깊이 얽히지 않아도 부담 없이 가볍게 만날 수 있는 모임은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만남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늘 가능하며 때로는 그 관계가 삶에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 평소와는 다른 관계를 만들며 생활 속에서 활력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연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절이 아닌 연결의 지혜로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서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간다면 인생은 더욱 빛나고 안정된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를 줄이는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소중한 경험이 더 많은 분들께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